문제는 네. 다른 안개가 지금 덜 거쳐 그렇죠. 있는데 그게 바로 엑스파일입니다. 그렇죠. 그 엑스파일이라는 이름 자체도 좀 뭔가 냄새가 나게 누가 만들어낸 프레임이거든요. X 그렇죠. 딱 붙이면 아 저게 그렇죠. 뭔가 구린내가 있구나, 그렇죠. 흥방이 있구나. 그렇죠. 이런 엑스파일이 그 과거에 오래전에 TV 드라마 나왔었어요. 삼성도 엑스파일이 있었잖아요. 네, 엑스파일이 TV 드라마 영화화도 되고 그때 왜 그 외계인들 뭐 생명의 비밀 같은 거를 FBI 수사관 둘이서 뭐 파헤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파일이라는 게 이름이 거창해서 그렇지 순전히 우리말로 하면은 기밀문서 집이에요. 기밀문서 집. 그러니까 찌라시하고 엑스파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정치에서 지금 쓰는 엑스파일은 찌라시하고 뭐 기밀 문서 집하고 엑스파일러 이거 막 섞어서 그냥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혼동의 여지가 많은 거죠.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네. 파일을 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매일 체크하고 그렇죠.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렇죠. 본인은 그 엑스파일 아니고 검증문서야 검증문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말장난인 지금 거예요. 이게 엑스파일에 시작된 게 한 달 전 5월 25일 날 송영길이가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맞아요. 그 당사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과 대해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랬어요. 그때부터 엑스파일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23일 날 6월 23일 날 한 달 만에는 윤석열 엑스파일을 안 만들었다. 홍준표 후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똥보로 찼어요. 아, 왜 홍준표를 거론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은 네. 저 송영길 네. 대표가 다른 그 자리에서 네. 그 파일 하태경, 홍준표 그런 분들이 보통 분이냐? 이제 경선 시작되면 다 확인되고 밝혀질 것이다. 이갖고 두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또 빨리 파일을 활용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하태경 네.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죠. 네. 왜 나를 끌어들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나를 배신자 만들려는 그런 프레임 아니냐 했는데, 홍준표 의원은 지금 오늘 복당을 했습니다만, 뭐 본인은 아니라고 자기는 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북장구를 계속 같이 맞추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엑스파일이 뭐 국정원이나 뭐 기무사 이런 권력기관이 개입돼서 만들어서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우리는 모르죠. 예. 근데 지금 송영길이가 자꾸 엑스파일을 얘기하는 거는 야당 윤석열을 흔들기 위해서 이관계를 쓰는 거죠. 이관계. 있던 없던 이거는 뭐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관계 써서 자꾸 쌈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안다, 뭐 자꾸 요새 뭐 황교안까지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쌈을 붙여서 노리는 건 뭐겠어요? 지금 야당의 대권 후보는 지금 질이 멸렬한데 유일하게 불뚝 솟은 게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 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반기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송영길의 숨은 의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송영길의 의도야 뻔한 건데 그렇다고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홍준표 의원이 거기에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윤석열을 지금 뒤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하면서 펄쩍 뛰면서도 말은 그렇잖아요. 아, 그 사람이 맨날 정치 사찰하던 사람이 뭔 불법 사찰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홍준표가 그건 말을 좀 실수한 거죠. 그리고 또 그 홍준표 기준으로 봐서는 윤석열 흔들리면은 대권 후보가 자기가 제일 야당에서 유리하다고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엑스파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엑스파일에 또 장단을 맞추는 거죠. 그 이전에도 요즘 이 복당하기 전에 계속 SNS에 올려가지고 펑 하고 대통령이 나오는 법은 없다. 그건 쿠데타뿐이고 그건 박정희 전두환이나 하는 짓이다 하면서 뭐 정치 경력도 1년밖에 안 되고 뭐 검찰총장 대망론 나오는데 그거 다 신기루야. 모래성이야. 곧 무너질 모래성. 이렇게 해갖고 뭐 윤석열이라고 직접 지명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치 경력 1년도 없다고 하고 뭐 이렇게 퐁하고 나온다 이런 얘기는 윤석열을 지금 디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그 레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쥐떼들 레밍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유력 주자들의 눈두장 찍으려고 한다 해갖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디스를 해갖고 엊그저께는 이준석 대표까지도 경고장을 날렸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홍준표를 비롯해서 황교안 뭐 이런 사람들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이도 뭐 요새 무슨 사고를 쳤다고 했는데 자세히 듣지는 못했네요. 거기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거기도 은근히 윤석열 그 약간 디스하는데 조금씩 이제 거론이 되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이 자기 당 후보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대권 후보가. 윤석열 흔들으면 자기가 된다? 국민의힘 지금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원희룡 의원이 그 대주도지사가 말 잘했어요. 윤석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다. 우리 적들의 이관계에 속지 말자. 원희룡 의원 그건 맞는 말인데 제가 며칠 전에 제주에 갔거든요. 또 좋은데 또 다니시네. 근데 가서 보니까 까치하고 까마귀가 우리나라 정치인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래요? 제가 그 어디에다가 초코파이하고 먹을 거를 봉지에다 이렇게 넣었는데 까마귀 까치가 이 돌다라고 하늘에 돌다가 가더니 까마귀가 와서 그걸 집어가더라고요. 초코파이도 집어가고 방울토마토 달걀 삶은 것까지 다 집어가요. 그래요? 그래서 까치하고 까마귀가 평소에는 그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걸 또 가서 나눠 먹는데요. 까치 까마귀가 사람으로 말하면 7살 IQ가 안 된다네. 서너 살 IQ도 안 된대요. 근데 까치 까마귀가 영역 다툼하면서 그렇게 싸워도 공동이익위에서는 협동하잖아요. 사람 먹을 거 훔쳐와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돈도 훔쳐가는데 다시 뱉는데요. 이거는 먹을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하는데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까치 까마귀만도 못해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그 내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지지율이 1, 2% 되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정권 개최가 가장 최고의 최상의 그렇죠. 최대 과제 아닙니까? 그렇죠. 왜 자기들끼리 서로 그렇게 헐뜯는 일을 벌써부터 시작합니까? 정말 바보 같은 행동 아닌가 싶어요. 저는 선의 경쟁 좋아요. 윤석열 후보가 입당은 안 했어도 같은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서로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집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때린다고 시누이가 같이 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 홍준표나 황교안 수준이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봐서 이 신뢰도 없고 품위도 없고 미래도 없고 우리 보수가 얼마나 이게 질이 멸렬한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금 요즘 살아날 만하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힘을 잡지 않습니까? 윤석열 바람, 이준석 돌풍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별 기여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도 대선 주자 나가겠다 하면서 엉뚱하게 잘 나가는 1위 대선 주자를 갖다가 그냥 계속 뒤통수 치고 그렇죠. 어퍼컷 날리고 그러자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나올 이재명이 지금 제일 유력하잖아요.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밖에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안으로 하나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이 최재형 아닙니까? 정도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은 미지수의 정치를 그렇죠. 아직 안 해봤으니까요. 홍준표? 물론 홍준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황교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서잖아요. 그러면 중도층, 2030 젊은 층들 다 돌아섭니다. 저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건너고 저렇게 물속에서 빨대 하늘에다 꽂고 저 숨쉬고 있구나. 숨쉬고 있구나.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처벌이 내리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저 조국의 강을 못 건너잖아요. 지금 추미애 또 출마하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탄핵의 강을 건너면 압승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이짓하고 있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 뻔히 보이는데 본인들은 안 보이나? 안 보이죠. 자기 거는 모르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아부에 약한 게 그거잖아요. 칭찬해주면 약한다잖아요. 어쨌든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 장성철
네. 이 최초로 뭐 SNS에 올려갖고 파문을 일으켰죠. 네. 뭐 무슨 정책센터 소장이라는데 이 사람은 그 출처를 본인이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4월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여야를 넘나드는 정부의 능통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얼핏 생각하기는 아마 국정원 전직이든가 검찰 전직이든가 그런 분들 그러겠죠. 아니겠습니까? 아이오라 해갖고 정보관들. 네. 그게 기관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6월 것은 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는 더 이상 자기는 듣기는 했지만 밝히지는 못하겠다고 했고 또 하나 지금 나돌아다니는 것이 그 6페이지짜리 저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출처가 밝혀졌어요. 그건 뭐 보스트가 아니고 저쪽에 친문 문바 유튜버라잖아요. 열린공간 TV 그 대표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 취재한 그 파일이고 뭐 방송 제작용이라는데 그렇게 만드는 취재 파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글쎄, 그냥 이유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파일이라는 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죠. 여기저기서 그것도 보완해가지고 또 흘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저기 미국이라든가 그 우리 한국계 신문들이라든가 방송한테 흘려갖고 그걸 방송했다 해갖고 또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또 보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색 선전이 이게 저위험 고수익이에요. 이걸 처벌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렇죠. 이거를 뭐 소송할 수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하면 자기들은 더 좋죠. 이게 엑스파일로 자꾸 상처를 주면은 잔매에 장사 없다고 계속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삼민성호라는 말이죠. 삼민성호. 세 사람이 얘기하면 없던 호랑이도 된다고 삼민성호라는 말이 있는데 자꾸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이회창 붙었잖아요. 그때 김대엽이라는 희대의 그 사기꾼이 병풍 이회창 병역 터뜨렸잖아요. 아들 병역 문제로 그렇게. 근데 나중에는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유포로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언제 처벌받았냐? 대통령 취임 다 끝나고 버스 한참 지나간 다음에 처벌받았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끝나고 떨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흑색성전 S파일이 이런 거 노리는 거예요. 소송할 수도 없고 수사 시간 걸리고 또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지 내년 봄에 들어서면은 그 정권이 자기가 이겼는데 뭐하러 수사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민주주의의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치명적인 독약이다. 전 엑스파일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치인들이 이 자성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 대가리 수준이 까마귀만도 안 하니까 이런 걸 또 잘한다고 또 박수치고 지금 히덕거리고 있을 거예요. 이해창 전 총재뿐만 아니라 진짜 흑색선전 마타도어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닙니까? 무슨 빨갱이다 해갖고 뭐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강남에 있는 무슨 큰 중국집이 그 DJ 아들 거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아들 겁니까? 그렇게 정말 그걸 그때 당시는 사실로 다 믿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무슨 택시라 운전기사라든가 또 무슨 그런 루트를 통해서 쫙 퍼뜨리니까 지나가다가도 저 중국집이 DJ 거라고 합니다. 아들 거라고 그래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스위스에 비밀 금고 다 몇 개씩 있다고 했잖아요. 다 조단이 있다고 다 그렇게 그랬잖아요. 어품을 쳤죠. 참 그래서 이 정치판에 마타다오 흑색선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뻥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뭐 얼마 전에 사실 재보선 때 페라가모 신발은 어디 갔고 생태탕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태탕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열한 심판을 내렸죠. 철퇴를 가했죠. 이렇게 저는 엑스파일 갖고 이제 자꾸 이관계 쓰고 저 흑색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는 준엄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엑스파일 나온 것들을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진실이고 사실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공개가 되고 알 만큼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서 보니까 이건 뭐 네. 쓰레기 네.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허무 개그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돼요. 실정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빨리 그래도 저는 선거 앞두고 좀 빨리 엑스파일 문제가 터져서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오히려 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직전에 있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마 윤석열 이제 쪽에서도 내가팀을 지금 바로 네. 구성을 한다는데 네. 그 손경식 뭐 변호사 등 네. 검찰 출신 이런 분들로 사실은 이런 네거티브 팀이 미국 선거도 마찬가지고 네. 어느 선거대에 그럼요. 어떤 네거티브 선거전이라는 거 하나의 선거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네.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진작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이 엑스파일이 우리 정치권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 측 같아는 앞서 얘기한 대로 전화위복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네. 미리 뭐 예방 주사를 맞은 것 아닌가. 그렇죠. 어차피 통과 의뢰라고 네. 봐야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맷집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이거로 돼야지. 진짜 엑스파일 나오려면 이재명 엑스파일이 저는 더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엑스파일. 예? 그래서 김부선 뭐 배우가 이재명이가 네? 뭐 윤석열 좀 디스 비슷하게 했잖아요. 네. 그거 다 발가 벗겨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일가를 했다고 그렇죠. 말이죠. 증인이 있는데 증인이 그리고 형수한테 이렇게 욕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그 사실이잖아요. 그 전화 녹음 파일이. 예, 그러니까 그게 배우 김부선. 진짜 엑스파일은 저는 여당의 엑스파일이 진짜 엑스파일이고 그 이낙연은 엑스파일이 없을까요? 거기도 밑에 그 누가 자살했잖아요. 네. 예. 거기도 또 라임 옵티머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뭐 그런 건 제대로 밝혀졌나요? 저는 그래서 아마 예. 만약 이낙연 예.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아마 선거에서 그렇죠. 주요 이슈로 부상을 그렇죠. 겁니다. 예. 그렇죠. 또 알만한 사람들은 그 수사했던 네. 사람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당한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라임 옵티머스 지금 수사하다가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세가 다 관련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어쨌든 그런 흑색 선전이라든가 마타도를 통해서 엑스파일을 양산하지 말고 좋은 정책과 비전을 좀 그렇죠. 양산하는 대권 주자들이 되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참 대권이 어떻게 보면 노름판에 한몫 잡는 거랑 똑같이 됐어요. 예. 눈 딱 감고 한몫 잡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다 해결돼. 이러니까 그렇게 저런 그 허무맹랑한 개그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